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현명하게 법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죠. 생활 속 법률 상식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코너, 문화가 산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생활 속 법률 상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야죠. 네, 바른 노무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훈 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야 노무법인 안정훈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 차지했던 단어가 바로 이 통상임금이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조금 낯선 단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통상임금이 검색어에 1위 한동안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임금이 달라지면서 그걸로 다 해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임금, 평균임금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져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일하면서 받는 총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용어가 좀 어렵죠. 예.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고 해서 기본급, 예를 든다면 기본급 근속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요. 네. 평균임금은 앞서 말한 통상임금 개념을 포함해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시간의 수당 이런 걸 모두 포함한 임금으로 봐서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 손에 들어온 모든 돈이 평균 예. 임금인 네, 거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통상임금이 검색어에 올랐던 거예요? 네, 기존 관행에서는 네. 통상임금은 한 달 월급 속에 들어가는 정해진 임금만 포함해서 받습니다. 근데 한 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들이 있죠. 네. 명절 상여금이나 김장수당이나 그렇죠. 이런 임금들은 그러면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은 반드시 한 달 기준으로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해진 날짜로 받으면 한 달 기간이 넘어서 받는 임금도 포함된다라고 판시가 되면서 네. 예, 검색에 올랐고 대표적인 경우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게요. 네, 아마 앞서 용어가 통상임금, 평균임금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달 월 급여가 150만 원 기본급이고 정기상여금을 이제 분기별로 1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급이 한 7,100원 정도 되고 그러면 1시간 연장을 했을 때 한 10,000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됐을 경우에는 시급이 8,100원 정도 돼서 1,000원이 인상되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3,000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했을 때 시급이 3,0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상임금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될수록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더 많아진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못 받았던 걸 혹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태진 예. 씨가 이제 잘 아시네요. 제가 돈에 관해서는 또 네, 맞습니다. 예, 임금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에 발생했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인상된 부분만큼 적용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서둘러서 좀 이렇게 법률 상식 사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태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상담 사례는요,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맘때쯤이면 다들 하는 것이 연말 송년회죠.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연말 송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회식, 3차까지 마치고 나니 새벽 2시가 되었고 말단 사원인 저는 상사분들이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사 동기가 귀가하던 중에 발을 잘못 뒤져서 넘어졌고 다리를 부러졌다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데요. 병가를 낸 상태긴 하지만 신입이라서 이런 얘기 잘못 물어봤다간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정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이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난 사고입니다. 네. 산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애매하네요. 질문인데, 그렇죠? 네. 이 회식 후에
돌아가는 길 사고 난 거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거 지가 자빠진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응급실에 기존의 환자 수가 3배 정도 넘었다고 할 정도로 네. 이제 지금 회식 후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산재라고 하면 발생한 재해나 질병이 일과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회식 과정에서는 몇 가지 요건을 보고 있는데요. 회식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의무였는지 여부와 네. 회식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회식 과정 전체를 지배 관리를 했는지 이 3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 자리의 경우에는 네, 산재가 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식 자리의 경우에는 산재가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 사례에서는 이제 마지막 3차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인정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1차, 2차에서 술을 너무 가음을 하고 네. 3차를 간 경우에는 네. 이 산재가 발생한 사고가 1차, 2차에 의한 그런 음주 가음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안도 아마 어느 정도 음주량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가 회식을 갈 때 정말 이런 사고 없도록 좀 스스로를 자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자꾸 어깨가 들어요. 이렇게 좁아지네요. 이 앞으로 이런 산재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네. 필요할까요? 네, 얼마 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면서 술자리 문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 과하게 권하는 술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술은 본이 주량껏 마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술을 강제하지는 않고 술은 한 가지 종류로 마시고 포탄주는 네, 원하는 사람끼리만 하시고요. 네, 회식 자리는 1, 2차에서 마무리하고 또 가족들과 연말을 보내는 그런 네.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의외로 이렇게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특히나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즐거운 송년회, 즐거운 신년회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정훈 노무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